스페셜티 커피 업체가 힘이 들어가 있고요. 거창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다가가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품질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항상 최소 이익률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노팅커피의 공동대표인 김현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4년간 제품 개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TV를 만드는 곳에서 RF 서킷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고요. 이제 제품 개발자로 근무했으니까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토글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똑딱이라고도 하죠. 순간 탁 변하는 거예요. 온, 오프가 딱 변하는 건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문턱 에너지라 그래서 차츰 쌓이다가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그렇게 탁 바뀌거든요. 딱 커피가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커피는 이제 필수식품인 것 같아요. 단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음용을 하느냐, 내 취향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음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필수식품인데 저 역시 그런 기능식품으로 필수식품으로 커피를 계속해서 음용을 해왔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쌓이면서 미식으로 다가오고요. 그러면서 그 미식적인 거를 제가 학문적으로 탐구하기도 하고요. 그때 여러 가지 희열도 느끼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게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순간 이제 카페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데일리 리추얼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일같이 어떤 의식으로서 그렇게 커피를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커피가 조금 더 특별해진다면,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가 조금 특별해지면 그 사람의 그 하루가 특별해지고 그 하루가 모이면 전체 삶이 특별해지지 않을까. 근데 일상에서 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커피가 너무 화려해도 안 돼요. 그럼 금방 질리죠. 그러려면 커피가 깔끔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커피가 너무 단순하면 또 재미없어서 다음날 안 마시거든요. 깔끔하지만 적당한 복합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커피 생두 자체의 원자재로서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커피예요. 하지만 일상으로서 편하게 매일같이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을 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스페셜티 커피죠. 그 스페셜티 커피를 일상이니까 편하게 쉽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 거신적인 관점,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령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지금 저희 노팅커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02년생부터 아까 이제 말씀하신 53년생이신 분까지 뭐 격차가 거의 50년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양한 세대가 갖는 장단점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이쪽 분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 인턴이었던 것 같아요. 70대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인터뷰 영상을 찍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분명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느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딱 그 말들인 것 같아요. 노팅커피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태연하게 자리를 지켜주세요.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로서 그거를 위기에 잘 대처하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열정으로서 더 낮은 세대들한테 보여주니까 귀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거고요.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지표상으로 한 사업체가 뭐 예를 들면 커피 시장 최대 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정도더라,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뭐 가구 시장, 가구에 들어가서 이걸 했을 때 이 정도더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업체에서 크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들을 보면은 그 시장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커피가 예를 들어서 레드오션이다,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공략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도 우리 카페가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명확하다면,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분명히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었다면 그거는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커피 시장에 저는 전망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시면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의 최대 덕목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집어넣어서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요. 모든 순간, 매 순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해낼 때 그 이윤 추구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다 모두 경우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걸 생각하고 운영하는 거와 생각 없이 어떤 가치만 가지고 거대한 철학만 갖고 이걸 운영하겠다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이익률을 고려하면서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목표를 세웠으면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버티는 힘이 사실은 이 이익률에서 나올 거고요. 대한민국 카페 폐업률이 뭐 거의 90%에 달았다고 해요. 이거를 굳이 제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내가 버티기만 하면 저는 상위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이익률을 갖고 버텨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품질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항상 최소 이익률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점진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 정말 여러 가지를 계속 시도하거든요. 과거 이력을 보시면 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도 막 했었고요, 저희가. 근데 그걸 할 때마다 가장 놓치지 않는 거 하나는 최소한의 이익률은 봐요. 이게 100원이라도 이익이 돼야 돼요. 물론 이익률이 더 큰 프로젝트와 사업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생두를 굳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사를 통해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했다면 수익률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의 거시적인 관점에 그 최종 목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익률은 100원이라도 있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버티면서 나아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상 저희는 최소 이익률이에요. 대중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가갈 거예요. 저희의 기본 취지에 맞게. 근데 젊은 층, 특히 어떤 스페셜티 커피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층이 약간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게, 과거에 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어떤 착취 구조하에 소비됐던 그런 커피에 대한 반성으로서 좀 스페셜티 커피가 붐이 일어난 것도 있어요. 과거 보수적인 세력 대비 좀 더 열린 사고의 그런 신진 세력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한 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페셜티 커피 업체가 너무 어렵고요. 힘이 들어가 있고요. 거창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다가가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되게 좀 힙해야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메뉴 이름도 어려워요. 메뉴 이름을 숨겨야 돼요. 잘 안 보여주고 잘 안 가르쳐 드리고 그래요. 소비자한테는 불친절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좀 쉽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 거고, 그런 층은 멋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비주류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결국은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하고 편하게 즐기려면 좀 더 쉬워져야 되고 대중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런 특정 타겟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상 커피로서 편하게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핸드드립 전문 카페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머신도 없었어요. 모든 메뉴를 다 핸드드립으로만 제공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추출 도구는 다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커피를 추구하고 이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커피에 좀 더 적합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스탠스 페스트라는 커피 드리퍼인데, 사실 커피 드리퍼라는 게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도 일본에서 먼저 해보자. 오히려 거꾸로 일본에 먼저 들어갔고요. 다행히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을 해서 국내에는 오히려 런칭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이제 미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출을 늘려가고 있고요. 어떤 저희 제품의 마중물, 시발점이 된 제품이고요. 계속해서 이 스탠스 페스트 제품군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업분에서의 큰 영역이기도 하고요. 텀블러도 뭐 세라믹 코팅을 한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현재 디자인이 돼 완료된 뭐 컵부터 주전자, 이런 커피 도구들이 계속해서 저희는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에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돼요. 마지막에 세우고 가는 것과 안 세우고 가는 거에는 사업체의 규모와 방향성이 달라져요. 결국 출구 전략은 세 가지예요. 이 사업체를
다른 사업체한테 매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낸다. 이 매각한 자본금을 토대로. 두 번째는 주식에 상장을 한다. 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출구 전략이 없는 것 또한 저는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는 출구 전략을 합니다. 그게 저희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팔고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이거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브랜드, 더 가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팔고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 브랜드를 운영해 갈 때 여기보다 비즈니스 더 잘할 자신이 없게끔 계속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없이 출구 전략을 세운 게 저희의 또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그걸 약간 이렇게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타트rek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스팍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스팍이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자신에게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거 현재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매번의 의사결정, 시도가 좋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된다. 다 대응이다. 그때그때 대응이지 예측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시도해라.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라. 초심자의 행운을 믿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 그때마다 초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결국 그건 다 쌓일 거고 너의 재산이 되고 그게 결국 네가 목표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곳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요. 네. 루틴커피란 브랜드 자체가 거창하고 특별한 브랜드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찾아오시는 분 자체도 그냥 오늘 하루의 필수 요소로서 일상으로서 커피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커피가 조금은 더 특별해져서 그러면 결국 나의 오늘이 특별해지고 내 일상이 내 삶이 좀 더 특별해지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항상 커피를 제공하니까 그렇게 오셔서 편안하게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